대표님까지 욕먹으며 그는 그 말을 끊었다. 나를 걱정합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해 준 적이 있었던가. 그는 오래전 기억을 더듬었다. 어머니가 떠올랐다. 도현아, 엄마는 내가 아프면 제일 무섭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아픈 척을 하지 않았었다. 강해 보이고 싶었으니까. 지금 하윤의 눈빛이 그때 어머니와 닮아 있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았다. 괜찮지 않으면서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괜찮지 않다. 그는 평생 괜찮은 척 살아왔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 척,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척. 그러나 요즘 그는 자주 멈춰섰다. 지우가 웃을 때, 하윤이 고개를 숙일 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녀의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제가요? 예. 내가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정말 옳은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덧붙였다. 나는 평생 계산했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비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그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인정한 고백이었다. 하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대표님은 비겁하지 않아요. 압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했다. 변화는 무섭다. 특히 오랫동안 쌓아온 자신을 부수는 일이라면 더더욱. 며칠 뒤 아내가 김밥집을 찾았다. 단정한 옷차림, 흔들림 없는 눈빛.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정말 몰랐습니까?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질문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날카로웠다. 하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잘 모릅니다. 그럼 왜 믿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윤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 아이를 보고 들어오셨어요. 아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아이요. 네. 지우가 울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도연이 약한 것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걸.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자신이 붙들고 있던 기준이 흔들릴 것 같았다. 아내는 돌아섰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상처 주지 마세요. 그 말은 하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밤 박도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안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연민인지, 책임감인지, 아니면 더 다른 감정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제 그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이야기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사람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된다. 박도연은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다. 아내는 며칠째 말을 아끼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균열이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정갈했다. 수저는 정확히 맞춰 놓여 있었고 국은 식기 전에 차려졌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다. 그런데도 이전이 아니었다. 그만두세요. 저녁 식사 도중 아내가 말했다. 뭘 말입니까? 보증. 그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이미 서명했습니다. 취소할 방법 찾으세요. 그는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간단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당신 변했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압니다. 왜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의 물음이었다. 왜 나와 있을 때는 변하지 않았느냐는, 왜 그 여자 앞에서만 달라지느냐는. 그는 솔직해지고 싶었지만 말을 고르다 결국 다른 표현을 택했다. 예전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느끼지 않는 게 더 비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오래 씹듯 곱씹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부정하면 편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 대답은 솔직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언젠가는 알게 되겠네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렸다.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번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좋아하는 건가? 연민일 수도 있다. 책임감일 수도 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착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있었다. 지우가 웃을 때 가슴이 풀어지는 느낌. 하윤이 고개를 숙일 때 숨이 막히는 감각. 그녀가 괜찮지 않으면서라고 말했을 때 자신이 들켜버렸다는 공포.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이건 연민이 아니다. 연민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감정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 앞에서 자주 작아졌다. 부끄러웠고 자신이 쌓아온 방어가 허술하게 느껴졌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존경.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그래. 그는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방식, 두려워하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태도, 아이 앞에서 흔들림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놓지 않는 모습.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믿어왔지만 실은 용기 있는 사람을 원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힘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버티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는 김밥집에 가지 않았다. 의도적인 거리 두기였다. 하루, 이틀, 사흘. 그는 스스로를 시험했다. 이게 그리움인가? 회의 중에도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보고서 숫자 사이로 지우의 웃음이 스며들었다. 그는 인정했다. 그는 가고 싶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이 감정이 누군가를 상처내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한편 하윤은 그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매번 이유를 붙여왔다. 설거지, 가긴, 지나가는 길. 그가 오지 않자 가게 안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지우가 물었다. 아저씨 왜 안 와? 그녀는 웃어 보였다. 바쁘시겠지.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떤 결심과 망설임이 함께 흔들렸다는 걸. 그녀는 두려웠다.
그가 더 다가오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 없이 찾아왔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도현이 서 있었다. 며칠 만의 얼굴이었다. 왜 안 오셨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거리 두려고 했습니다. 그는 솔직했다. 왜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아서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잘못된 방향이요? 나는 유부남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선을 분명히 그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녀의 숨이 멈춘 듯 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아주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대표님. 예. 저는 누군가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단호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가슴이 빗게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증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러나 돌아서기 직전 그는 멈췄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하윤은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별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도현은 깨달았다. 자신의 감정에 이름은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그 사랑은 가질 수 없는 형태로 남아야 한다는 것도. 겨울이 오기 전 김밥집 간판이 바뀌었다. 낡은 간판 대신 새로 달린 작은 간판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의 김밥. 하윤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잠시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빚은 정리되었다. 박도연이 보증을 섰던 그 일은 결국 그녀가 끝까지 책임지며 마무리했다. 그는 약속대로 더 이상 가게에 들르지 않았다. 마주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생각보다 성실했다. 박도연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우리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어느 날 그가 먼저 말했다. 아내는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체면이 아니라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강한 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약한 걸 들키는 게 싫어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늘 강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두려움을 들었다. 사랑이 다시 뜨겁게 타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직해졌다. 그는 알았다. 사랑은 설렘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선택이라는 걸. 몇 달 뒤 박도현은 우연히 동네 골목을 걷다가 아이 웃음소리를 들었다. 지우였다. 엄마, 더 빨리. 하윤이 뒤에서 웃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피곤은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 대신 확신이 있었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가슴은 아프지 않았다. 아쉬움은 남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사랑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식으로 남았다는 것을. 그녀를 향한 감정은 가정을 부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제 사람을 계산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핀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그것이 그가 배운 낮은 자리의 용기였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눈 내리던 밤, 어머니가 씌워주던 목도리.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 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 공기가 차갑게 배를 스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김밥집 안. 하유는 김밥을 말며 지우에게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지우야. 응, 응.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서워도 도망치지 않아서 멋있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처럼.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런 사랑.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설 수 있었다.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의 인생의 작은 방향을 남겼다. 사랑은 때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눌러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인생을 뒤흔들기보다 조용히 사람을 바꾼다. 박도연은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용기를 배웠다.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정리해 주었다. 박도연은 결국 이혼했다. 격렬한 파국은 아니었다. 오래 대화했고 서로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인정했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이 달라진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야 솔직해진 거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미움 대신 존중을 남기고 헤어졌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도망은 아니었다. 도연은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컨설팅 사무실을 열었다.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으로 살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 봄이었다. 동네 벚꽃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공원을 채우고 있었다. 도연은 강연을 마치고 행사장을 지나고 있었다. 자영업자의 도약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현수막 아래 지역 상인들이 부스를 열어두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한 간판을 보았다. 지훈의 김밥 앤드 도시.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였다. 하유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얼굴. 웃음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제법 자란 지우가 서 있었다. 엄마, 여기 계산. 그녀가 돌아보는 순간도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놀람, 망설임, 그리고 미소. 도연이 먼저 다가갔다. 오랜만입니다. 하유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사이에 불편함은 없었다. 그저 오래 묻어둔 편지가 천천히 열리는 느낌이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표님은요? 그는 웃었다. 이제 대표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도현입니다. 그녀도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보다 가벼웠다. 지우가 먼저 알아보았다. 아저씨. 그리고는 잠시 멈췄다. 아니 아저씨 아니지. 도연은 웃으며 무릎을 굽혔다. 그래도 괜찮다. 지우는
활짝 웃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저씨는 무서워도 도망 안 가는 사람이라고. 도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유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그런 말 했습니까? 가끔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 덕분에 저도 많이 버텼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정리할 무렵 도연이 물었다.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유는 잠시 지우를 보았다.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녀는 웃었다. 그럼 셋이 같이 가요. 셋. 그 단어가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다. 카페 창가 자리.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들은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하윤이 말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덧붙였다. 그날 이후로 저는 누군가를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하윤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저도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그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란히 걸어도 될까요? 그녀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존이 아니라 동등함이 있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천천히라면요. 그는 대답했다. 천천히가 좋습니다. 지우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달려왔다. 엄마, 빨리 와. 하윤이 일어섰다. 도연도 함께 일어섰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사랑은 때로 늦게 오지만 그때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여러분은 인연을 믿으시나요? 놓아야 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